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2% 정도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IT, 자동차, 전차 분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02-3153-161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03포인트, 반면 코스닥의 소식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82선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에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1999로 소폭 약세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현재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0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힘을 보태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전일 한 3,0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정재훈 멘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귀환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금액 자체는 일단 소수의 종목군들로 일단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종목군들 중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수출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수 상황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을 여전히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강도는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있고요. 기아차가 있고 강원랜드,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수출주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NHN, LG전자, KT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조선 섹터와 그다음에 유통 섹터들, 그다음에 통신주들이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154만 6천 원을 움직이고 있고 오늘 현대차와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 부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0만 원 그 박스권 돌파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많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우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43포인트 하락한 582.26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86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번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도 이틀째 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27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한 186억 원 여기에 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꺾인 거라 볼 수는 없겠죠. 예,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상당히 큰 물량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의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 동서, GS 홈쇼핑, 다음, SFA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쪽 섹터와 내수 쪽 섹터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도 상당히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포스코 ICT와 동서, 인터파크, 로엔, 실리콘웍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내수주 쪽 위주로 일단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CJ ENM이나 파라다이스, GS 홈쇼핑, 게임빌, 유언 컴텍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수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게임빌과 유언 컴텍인데요. 이 종목군은 현재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쯤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는 동서가 3% 상승하면서 28,3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도 3%나 급등하고 있네요. 예,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수의 하락을 일단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있는 종목군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58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58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내린 113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원 40전 내린 1129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치 내놓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또 엔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원 40전 내린 113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오늘 장에서 2.7%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일본 시장에 계속되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차익 매물, 차익 욕구는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보기엔 이른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추이는 중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이 흐름들 속에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 중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14,000선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 29일 2.23%, 또 일본은 양적 완화를 발표한 후에는 국채 금리 0.4%에서 0.9%로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미국 국채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일본 시장 같은 일본 국채가 같은 경우는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유럽 국채 시장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유럽에 대한 위기가 나타나는 네. 게 아닌가 이 부분들의 시발점이 좀 됐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너무 좀 과도하게 풀게 된다면 아마도 금융위기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채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추이는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체크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국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몇 거래일 전에도 네. 일단 미국 쪽에서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쪽 시장을 보게 되면 경기 지표들이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GDP 성장률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GDP 성장률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2분기와 3분기 때는 그래도 적어도 성장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C캐스트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원자재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원자재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1차와 2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원자재 지수도 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과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 지표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요. 바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추이를 좀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3분기 정도에는 그 부분들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까지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 우려 또 계속되는 부진 계속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OECD 네. 부분들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머징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EU 쪽, 유로존 쪽을 보게 된다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GDP만 보더라도 작년 11월경에 4%에서 3.1%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또다시 6개월 만에 0.5포인트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6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GDP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범위가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본다면 종목군들이나 이런 흐름들을 연계를 해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까지 확인해 봤고 또 이번엔 자동차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여전히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네. 부품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환율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신흥국 쪽의 진출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한일 이화라든가 성우하이텍, SL, 화신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대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화면을 하나 좀 환율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엔화입니다. 엔화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 지지 라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100.5엔대부터 99엔 정도 대까지의 매물 공백이 있습니다. 갭이 하나 발생이 돼 있는데요. 그 자리대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엔화 부분들은 98엔 정도 때까지 네. 하향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놓고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IT 업종이 강세해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2% 상승하면서 150만 원대를 넘겨섰습니다. 계속되면은 이렇게 150만 원 선 상단 돌파가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상단 돌파는 언제든지 네.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상승을 해서 돌파라는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뱅가드에 대한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뱅가드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등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뱅가드에 대한 비중 축소 과정입니다. 여전히 80% 가까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약 2조 원이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에서 뱅가드 부분들이 차지하는 그 물량이 약 3천억 이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이제 2천억 이하, 1,900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끝이 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남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진 마시고 한 차례 조정을 줄 겁니다. 조정을 주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주목하면서 또 오후장을 세워봐야 할지, 또 코스닥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여전히 코스피 시장 네. 항상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1930에서 2020에서 30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0포인트대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라야 지수는 1%에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관점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로 볼 때는 삼성전자 흐름을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출 수출의 강세 또한 마찬가지로 엔화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장비에서 자동차 쪽으로 이어가고 자동차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어가는데요. 오늘 자동차 쪽이 반등이 나와주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제약바이오가 일단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수출주 강세 속에 철강업종의 반등도 한번 노려보면 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 거고요.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의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만나보죠. 김대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 수급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물지수 오전장 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니 다시금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흐름 짚어봐 주시고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한마디로 오늘 정의하자면은 시장 자체저는 주생 김도영의 전략대로 고스란히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시장은 지금 어이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성의 지수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다시 리바운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확대가 되니까 지수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디커플링을 올리는 형상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간 타이밍을 빨리 잡아보면서 오전장에서 빠르게 잡아서 위로 끌어주는 형국을 발생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전일 부분에 대해서 오버슈팅했던 부분, 미결제 매수로 증가했던 부분에 대한 청산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찍고 고점을 한번 탈환해보자 라는 전략 속에서 주도하면서 지금 시장을 방어하면서 끌어올려주는 주체로 막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계적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가 자금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더 가기 어려운 부분에서 관망세 일부입니다. 영향력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개인 시장의 확대가 지금 수급적인 특징입니다. 개인들이 콜옵션과 풋옵션 쪽으로의 공격적인 인덱스 자금 쪽의 변동성을 확대를 시켜주다 보니까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에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풋옵션 쪽보다는 콜옵션을 방어를 했다가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풋옵션 쪽의 변동성을 따라다니는 도깨비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말씀드리면서요, 금일 시장에서는 파생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면서 긍정적으로 그나마 화답을 해주었지만 비차익이 오늘 대놓고 매도 압박 포지션을 좀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는 영향력 자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까지만으로 시가총액 상위권만 보신다 하더라도 현재 현물 쪽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익 쪽에서 프로그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권의 쏠림 지수놀이일 뿐이다. 수급과의 좀 다른 괴리율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군으로 모두가 다 쉬어가고 있겠고 파생시장 역시도 수급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현상 속에서 지수의 상승 베팅만이 이루어지는 어이없는 호객행위, 위쪽으로 개인 투자가 따라붙게 하는 그런 방어적 부분에 대해서 속임수가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어제의 위쪽으로 올려나왔던 추세 쪽에서 개인들을 꼬드기기 위한 속임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고점으로 완벽하게 오전장에서 때려졌습니다. 주쌤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나서 어처하면서 제가 오후장에서 이 호객행위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오후장에서 매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영락 없이 지금 매도로 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나왔었죠. 이때 인지겼던 것이 바로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풋옵션의 변동성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밀어내면서 이제 드디어 고정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부분이 바로 그렇게 잡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수 수급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을 아직 더 고점을 좀 더 확인하려고 든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매도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한 템포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 전략을 세워놓으셨다라면 축하드린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샘 플러스 저희 주쌤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확대될 경우에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매수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1.55 자리 정도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종가상에 분명하게 순간적인 종가상 12시 종가상 부분에서 지켜줬던 지지력이 나왔죠. 그만큼 이 부분을 종가상 지켜준다라면 금일 추세도 역시 상승종을 유지해주면서 내일장까지 시장은 우상향을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위쪽 상단은 263점 이렇게 위쪽으로 열어놓고 보면 263.30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는 262.35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곡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지 마시고 흐름의 추세가 종가상의 이 부분 261.55를 종가상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좋겠다. 현재 기준에서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반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종가상 마지막 하단 밴드 261.55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래도요 주쌤 김도영 대표님 저는 개별 매매 쪽으로 선물의 한 가지의 승부수를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자, 지금의 전체적인 플로우 계산성으로는 우상향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요 부근이겠죠. 이 고점 부근에 탈한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포지션을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262.50 부근에서 윗꼬리를 다는 모양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매도를 때리는 짧은 안타 전략 또는 짧은 번트 전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박미라 증시탄 오늘의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 귀환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박스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코스피 시장의 2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150만 원 안착했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17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스켓으로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리포트는 항상 200만 원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삼성전자의 전망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가 2050포인트, 204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그게 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리스크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오든 이런 부분은 아직 외국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최근에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시장의 리스크가 감소를 할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은 그 리스크가 커졌을 때 현금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어떤 매매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탈 실적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두 번째 근거 이거는 코스피 차트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지금 현재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160만 원 돌파가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2050포인트 돌파를 했다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60만 원 돌파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적인 에너지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급 논리로 삼성전자가 조금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을 이끄는 건 아무래도 이 휴대폰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에 넘겨줬던 휴대폰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고 갤럭시 S4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 1,000만 대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휴대폰 판매 호조뒤에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가 있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 어떤 섹터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부품주 같은 게 상당히 좀 섹터가 많은데요.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카메라, 커넥터, 배터리, 헬스케어, 최근에는 헬스케어 기능까지 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좀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성전기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바트론, 디지털옵틱, 세코닉스, 옵트론텍, 나누스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탑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신양, 이렌텍, 우전인 한단과 같이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FPCB는 인터플렉스 쪽보다는 아무래도 플렉스컨 그리고 BH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즘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NFC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아모텍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죠. 아비코전자 그리고 유니캐스트 최근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포장 박스 같은 경우는 페이퍼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탑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무리 인프라웨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헬스케어 기능은 좀 들어가긴 했었지만은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품주 목록에 좀 제외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OLED 산업에도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나 제일모직 등도 OLED 산업에 주력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랜만에 3만 원대 벽을 뚫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 수주란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 LG 가릴 것 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덕산하이메탈, SFA, ICD,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라세미콘, 아바코, LIC, ADP, 그리고 기존 AP710 이런 종목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AP 시스템이라든지 SF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봉 차트를 보시지 마시고 주봉,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 LG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 중심마다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그리고 G라인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신 다음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유념해 보는 게 좋을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삼성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스마트폰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LED, LCD 그리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OLED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어쨌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장비 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비 발주로 인한 부품 장비주들의 수주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LCD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꼭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섹터군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 전략 말씀드려본다면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마찬가지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좀 홀딩하려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일단 출시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기대감 소멸로 인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 이후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가이던스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관망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전방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큐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9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저와 함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와이즈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그리고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상담 받으실 분인데요.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네, 두 개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9,470원이고 보유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매수가가 16만 8,600원, 보유 기간도 한 달 정도. 두 종목 모두 현재는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청자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살고 계신지 누구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산인데요. 부산이요? 예. 네, 부산 날씨 좀 좋은가요? 오늘 서울은 좀 해가 짱짱하게 뜨고 있거든요.
예, 부산도 날씨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금호석유와 NC소프트 두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예. 예, 저 보니까 주가가 둘 다 좀 마이너스권에 있어서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괜찮으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바로 저희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자, 심경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종목 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의 매수를 하셨는데, 먼저 이제 금호석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호석유를 이제 특별히 사셔갖고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키포인트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그 전에 그게 하도 많이 올라가서 사가지고, 처음에 한 30% 사가지고, 저 위에서 좀 팔았어요. 네네. 10만 원 넘겨갈 때, 네. 그것도 타고 10%만 남겨놨거든요. 네네. 지금 비중 10%시고, 그러면 요 종목을 얼마 정도에 팔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93,400원이거든요. 한 11만 원이요. 11만 원대요. 기간은요? 뭐, 기간은 뭐, 언제까지 가도 괜찮아요. 네. 우선은 금호석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물론 뭐 기간적인 측면을 생각은 안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온 기간을 기다려갖고 사실 11만 원대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할지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꼭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94,700원대 매수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인데 금호 타이어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천연 고무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용량 타이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늘어난다고 한다면 금호석유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황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 창출 기대감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시라도 약간의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지만은 직접적으로 금호석유가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 창출이 가능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것은 금호 타이어도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은 한국 타이어라든가 넥센 타이어, 우리나라 이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들 종목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야지만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호 그룹과 관련된 약간의 그룹 리스크도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다른 종목이라든가 다른 그 업종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96,50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간은 어느 정도 상승세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기민감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목표가 96,500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리신 다음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오시든 아니면 매수가 부분부터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비중 줄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기대감은 있겠지만 업황에 대한 완전히 턴어라운드 데가 좀 확인된 이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예. NC소프트는 어떠한 점을 보고 이제 매력이 있으셔갖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주식도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그거를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네네. 그래서 샀더만은 그래 돼버렸어요. 네. 우선은 그렇다면 이제 NC소프트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수익은 보실 수 있다. 하지만은 큰 폭의 수익은 약간은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만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NC소프트 아시겠지만은 이제 게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분위기가 NC소프트
NC소프트가 대장주가 아니고 약간은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군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 다른 종목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분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지분율이 현재 최대 주주가 아니고 2대 주주로 내려왔다라는 거, 그만큼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 주가에 있어서는 큰 악재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관련된 게임 업체 중에서 지금 모바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지금 시점 NC소프트 그렇게 지금 메리트가 커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대에서 현재 시점은 저점과 고점 그래도 꾸준하게 높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가격대가 지금 시점 16만 원대, 한 17만, 18만 원대에 있어서 고점 찍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61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17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포트에 있어서는 약간은 시장에 있어서 주도 업종에 대한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익 보시고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참 밝으세요. 기분 좋아지는데요. 네. 네, 언제든지. 네, 약간 NC소프트 약간 추가매수 좀 해도 될까요? NC소프트요? 네, 지금 정확하게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있으신가요? 현금이 60%,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이제 좀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만 조금 더 늘리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0%나 5% 정도.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61선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 15만 원대 이하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손절가 15만 5천 원대 정확하게 좀 잡고 짧게 잡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5만 원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연락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 기아차와 포스코 ICT 보유하신 분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놀랐습니다. 기아차 1,600원이시고요. 비중이 80%, 포스코 ICT가 7,150원, 비중이 20%입니다. 먼저 포스코 ICT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김전 대표님, 이분 네. 숨은 고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기아차 1,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600원. 2009년도 하여튼 28년도 금융위 끝나거나 그 전쯤에 이제 매수를 해 두셨다가 네. 그냥 묻어 두신 거죠. 근데 정말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기아차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네. 월봉 차트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 매수 시점이 대충 이 정도신 것 같아요. 이 정도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좀 추가 매수도 몇 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네. 전부터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을 좀 받고 또 엔저 영향도 조금 연말 들어서 또 그 영향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거꾸로 기아차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올라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가서요. 기아차가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커다란 이제 어느 정도 큰 V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좀 짧게 보자면요. W자 패턴 자체를 다시 그려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사실상 기아자동차를 바닥권보다 많이 상당히 돌았기 때문에 6만 원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니케이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요. 그러면 니케이 지수 자체도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종목들 자체 이쪽으로 국내 지수 쪽으로 특히 전차군단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 상황도. 그러면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매물대 부분이 또 이 6만 원 이후부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까지도 약간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손절가 자체를 좀 잡으실 때 한 5만 7천 원 라인이 깨고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서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또 한 번의 박스권에 갇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5만 7천 원 라인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아차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오래 들고 가셔가지고요. 네. 매도 안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는 네. 이건 제가 어제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로 매수 사인을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8,000원 도달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이 재밌는 점은 정말 이제 아주 이제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네모칸 쳐드릴 거예요. 기관들이 매수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기관이 이 구간에 매수했고요. 기관들도 이 구간 때는 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다시 기관들이 어제부터 해서 오늘 매수를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7,900원, 8,000원대인데 이 이상으로는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항상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 이 더블짝 그 갈지장대 그려주면서 지금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8,000원 이상 돌파해서 8,200~3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자체를 8,000원 이상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 작년 초에 보여줬던 가격대 얼마죠? 9,500원, 만원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8,000원 넘어서 8,200~300원까지 도달했는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없다. 그러면은 홀딩을 하시고요.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하신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차, 포스코, ICT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트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850원, 비중이 10%. 차트를 보니까 지금 3거래일째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경 대표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뭐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네. 기대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고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약간 시장에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면밀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사실 10억 원도 되지 않다는 측면, 10억 원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700억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어느 정도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워낙 금액이 작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약간은 좀 수치상의 오류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로서의 좀 기대치가 최근 들어갔고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휴대폰 부품주들 약간은 현재 시점 옥석가리가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 부품이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대 응봉 형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10월 달 한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 양상 보였고 거래량의 줄어들며 따라가고 주가도 다시 한번 급락 형태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2월달 시작되었던 거래량 급증이 지금 시점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은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 상승이 아닌 하락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 3,400원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 전략 꼭 네.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손절가 3,400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8750님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이소화학과 인터플렉스 두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소화학 매수하신 가격대가 24,400원, 비중이 30%이고요. 인터플렉스 51,900원, 비중 30%. 일단 이소화학이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빨리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학부터 볼게요. 이소학 지금 차트 깨졌습니다. 깨졌고요. 61선, 120선 다 지금 뚫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흐름 상당히 안 좋고요. 라인 잡아드릴게요. 라인 잡아드리면요. 저점 라인부터 해서 시작해서 지금 라인에 걸쳐있긴 합니다. 지금 이 라인에 걸쳐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라인 지금 깨고 내려가 버리면 만약에 19,000원 이탈해버리면요. 분명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역시나 조금 약간 수급이 최근에 꼬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면은 연기금리랑 마찬가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9,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십시오. 그렇지만 19,000원 깰 때는 손절하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인터플렉스.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손해 중이신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태에서 갇혀있긴 합니다.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해결해봐야 돼요.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와줍니다. 그전에 샀던 물량들 기관들이 좀 던져주고 있다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조금 차트상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21선 라인 자체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라인 자체가 바로 5만 원이죠. 5만 원 깰 경우에는 전량 손절하신 대응하시고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면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690님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LB세미콘 매수가가 3,650원, 비중이 20%꼭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신변 대표님. 네, 우선은 이 종목 IT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홀딩하셔서 약간 수익 보고 나오시자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의견을 드리라고 한다면은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에 대한 섹터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STX 관련된 그러한 업무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 약간은 부진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종목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덩달아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LB세미콘 역시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측면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황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LB세미콘에 대한 수익 실현 가능 이유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3,57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4,1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5월달 한번 대량의 그런 매수 거래량 서주면서 이 가격대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관점 대응 전략 4,100원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목표가 4,100원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930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매수가가 1,400원, 비중이 20%. 작년 12월에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진단 꼭 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작년 12월 1,400원이시니까 요 라인이네요. 딱 동그라미 쳐드렸고요. 자, 휴맥스 역시 라인을 따라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저점 라인이 높아져 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계속적인 이 동그라미 쳐드리는 라인을 타고 가는데 정말 포인트는 잘 잡으셨습니다. 매수 정말 잘하셨고요. 문제는 13,000원일 때 안 파셔가지고 지금 떨어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다시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죠.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서 반등을 항상 줍니다. 그렇죠?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반등을 많이 줍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돌아온 이 현재 가격대가 바로 1월달, 거의 1월 초부터의 가격대거든요. 그럼 1월달부터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수급 상황 지금 1월달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기간이 170만 주 가지고 있고요. 표신권 56만 주, 연기금 75만 주, 보험 20만 주. 대부분의 기관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인들도 한 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인은 근데 주체는 아니고 기관들이 170만 주가량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평균 단가 1월달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라인부터 해서 고가 라인 해당하는 그 절반 정도 가격인 지금 현재 거의 구간대가 평균 라인이란 말이죠. 평균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서 기관들은 평균 단가보다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셨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라인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기관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지금 제가 네모칸 쳐드린 요 중간 부분이랑 상단 부분 그 가운데 라인 정도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죠? 12,200원입니다. 그렇죠? 12,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면 되고 이 라인을 이탈해서 터치할 경우에는 만약에 11,0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넘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꼭 대응하시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맥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좀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동성 화이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9,170원, 비중이 30%인데 단기, 중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업황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대체 상승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실적이라든가 향후 수요 창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한 번쯤은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9,440원대, 1.3%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지금 60일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5일선에 대한 반등 강도가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고 오늘장 1.4%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추세는 훼손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한 번쯤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마디 가격대 저항 라인이 약
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 한 2주 정도라고 한다면은 만 원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만 원부터 11,000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만 원, 2차적인 거는 11,0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LG전자와 현대중공업입니다. 1267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LG전자 매수가가 83,000원, 비중이 50%. 현대중공업 매수가는 207,000원, 50%. 비중 좀 많은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LG전자가 네. 나름 또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LG전자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 LG전자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옵티머 시리즈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꾸준하게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91,800원까지 올라줬는데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줬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식은 오르기 마련인데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을 하는 거고 다시 또 바닥을 쳤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이 흐름을 따라서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저점은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빠졌냐? 자, 기관들은 이전에 이 라인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모아가다가 최근에 지금 85,000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딱 살펴보면요. 재밌는 점은요. 1월 달부터 했을 때 기관들의 이제 털 물량이 없어요. 1월 달부터요. 1월 달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들 자체 다시 네모칸 잡아드리면요. 1월 달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들 자체가 이때부터죠.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기관들 정리가 끝난 상태이고 외인들은 오히려 물량들 자체를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을 타고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등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신 전략 하시고 목표가 자체는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잡아드리자면은 이 라인 따라 가는데요.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87,800원이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92,300원까지는 열려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바닥권에 잡긴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며칠째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수급이 굉장히 또 꼬여 있어요. 기관이랑 외인 동반 순매도가 나가고 있고 개인만이 사고 있단 말이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LG전자를 파신 금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 전략을 하신다면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다 해결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도 상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소연 대표님, 심근 대표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